온타리오주 토론토 보건당국이 가을을 맞아 독감과 코로나 예방접종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주정부 백신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장기 요양원이나 공동생활시설의 거주민과 직원 이외에 65세 이상 시민과 생후 6개월에서 4세 사이 영유아, 만성기저질환자, 임신부, 원주민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시 당국은 먼저 4천여 명의 예약을 접수받고 수일 안에 8,500여 명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놀수역 접종 클리닉은 놀수역 시빅센터이고 다운타운의 메트로홀과 클로버데일 몰, 스카보로 타운센터 인근 접종소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는 쉼터와 은퇴자 집중지역, 신규 이민센터에 이동진료소를 지원해줄 예정이며 조만간 약국에서도 이들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오는 31일부터 모든 토론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종해 주는데 이를 위한 사전 예약은 25일부터 토론토 공중보건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 백신 접종이나 감염 후 6개월이 지난 모두가 대상입니다. 지정된 약국이나 접종 클리닉에서 코로나와 독감 백신 주사를 동시에 맞을 수 있으며 가정의 사무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시형 접종 클리닉에선 온주 의료보험 카드가 필요 없지만 다른 곳에선 요구할 수 있으니 참조해야 한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와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 예방접종이 최선의 예방이라며 차례가 되면 모두가 즉시 접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아프면 집에 머물 것을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0일 사이 독감 환자가 직전 주보다 늘었고 코로나 집단 감염 시설도 증가했습니다. 한편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와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에서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캐나다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방정부가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출신의 22세 벤 마즈라치 씨와 퀘벡주 몬트리올 출신의 33세 알렉산드 루크 씨로 확인됐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깊이 애도한다고 전한 정부는 어제 유가족과 통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3명이 실종 상태이며 안전을 위해 인질 중에 캐나다인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인질 협상 대표와 접촉해왔고 전문가팀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혀 인질 중에 캐나다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캐나다군 항공기 2대가 내일이나 모레 텔아비브 공항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캐나다인을 수송할 계획이라며 이곳에서 에어 캐나다를 통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텔아비브 공항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 옵션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텔아비브와 라말라 영사 지원은 열려 있고 오타와와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에서 24시간 응급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여행자들은 전쟁이 터지며 항공기가 취소됐는데도 대사관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월요일 하마스에 대해 이스라엘의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총장은 이스라엘군 장병 50명을 포함해 최소 150여 명의 인질을 가자 지구에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더 큰 충돌과 확산을 피할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총장은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한 데 대해 식량과 식수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은 가자 지구 내로 반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인의 웰빙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근무 중 휴식이 꼭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정신건강협회는 정신건강보다 생산성을 우선하는 직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직장인의 멈춤과 재충전은 오히려 업무 효율을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90분 넘게 특정 작업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중간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휴식이 집중력을 더 높이고 업무 효율도 더 높여준다는 설명입니다. 근무 중 휴식이란 완전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길게 쉬는 것보다는 자주 쉬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건데 명상이나 스트레칭, 책 읽기, 짧은 공원 산책 등이 포함되고 재택 근무 중엔 집안일도 포함됩니다. 운동이나 활동은 특히 혈압이나 당뇨 위험을 낮추고 뼈의 강도와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휴식을 통해 뇌와 인지의 노화를 가속화하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전문가는 알람을 지정해 1시간에서 1시간 반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휴식 방법과 휴식 시간을 찾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휴식 시간에 소셜미디어는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도파민이 빠르게 분비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재충전의 느낌을 주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연구에서도 직장에서의 휴식이 직원의 웰빙뿐 아니라 업무 성과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휴식이 생산성을 저해하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건데 휴식을 얼마나 즐기느냐에 따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와 행인들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5분 로렌스 애비뉴 웨스트와 북부 방면 알렌 로드 램프에서 남성 한 명이 검정색 픽업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알렌 로드 북부 방면으로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10분 뒤에 스카보로의 케네디 로드와 셰퍼드 애비뉴 이스트 북쪽 보니스 애비뉴에서 흰색 기아 SUV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으며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낮 3시 45분 에토비코의 브라운스 라인에서 길을 건너다 폭스바겐 세단에 치인 21세 여성이 사투를 벌이다 어제 숨졌으며 경찰이 사고 목격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보수당 정부의 그린벨트 개발 계획과 관련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평가해온 연방경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경찰은 국내외를 대상으로 부패와 배임, 정치범죄 등 중대범죄 행위를 담당하는 연방경찰 내 해당 부서가 그린벨트 해제 결정과 특혜 의혹 관련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은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인 현 정부를 두고 통제불능인 상태라며 부끄럽다고 비난하고 연방경찰의 공식 수사를 환영했습니다. 앞서 감사원과 청령위원회 충격 보고서 이후 관련자들이 연이어 사임하자 덕포드 수상이 실수를 인정하며 모든 계획을 철회했으나 공식 수사가 이어지며 결과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는 온타리오주 노조가 파업 돌입 후 13시간 만인 어제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GM 노조를 대표하는 유니포가 최근 3년간 총 15%의 임금 인상과 연금 확대 등을 합의한 포드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 인상을 GM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잠정 합의 후 GM은 노동자의 임금과 함께 각종 혜택과 일자리 안정성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설명하며 바로 정상 가동됐다고 전했습니다. GM 베스트셀러 모델 픽업 트럭 실버라도 조립 공장과 엔진 제조 공장, 부품 공급 담당 노조원 4,300여 명이 전날 GM과의 단체 협약 갱신에 실패하자 파업에 돌입했으나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미국 생산 공장 파업에 이어 캐나다까지 확산되면 타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사측이 조기에 합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온타리오주 마캄 페남 센터에서 열린 제22회 정코스 캐네디언 클래식 태권도 토너먼트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선수들과 가족, 관객까지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토너먼트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부문까지 연령 제한 없이 많은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태권도 실력을 맘껏 펼쳤습니다. 선수들은 나이 불문하고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고 그 결과 메달을 딴 뒤엔 환하게 웃으며 대회를 즐겼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고종욱 관장은 이번 토너먼트를 통해 선수들이 태권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